황기찬의 어머니 노숙자가 부엌에서 냉장고를 열던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값비싼 한우 포장지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숙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분명히 세리가 어제 저녁에 시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소고기는 드리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뭘까요? 숙자는 포장지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인연이 나를 바보로 아나.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리가 명품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숙자는 재빨리 냉장고를 닫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세리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쇼핑 다녀왔니? 숙자가 날카로운 눈으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네, 기찬 씨가 돈 줘서 옷 좀 샀어요. 세리는 쇼핑백을 들고 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숙자의 시선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분명히 기찬은 출장을 갔는데 언제 돈을 줬다는 걸까요? 숙자는 세리가 방문을 닫는 소리를 들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후 세리가 샤워를 하러 욕실에 들어간 틈을 타서 숙자는 조용히 세리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놓인 명품 핸드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숙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충격적인 물건들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 몇 장과 편지였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기찬이 아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남자가 세리와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숙자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세리야, 우리 약속대로 다음 달에 만나자. 그 남자 일은 잘 되고 있지? 숙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숙자는 재빨리 편지와 사진을 원래 자리에 넣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거실로 돌아온 숙자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리가 기찬을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기찬이 부산 출장을 떠났습니다. 숙자는 일부러 집에 있으면서 세리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저녁 시간 세리가 발코니에서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숙자는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기찬이 출장 갔어. 이제 좀 자유롭네. 세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기찬도 정리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숙자의 혈압이 올라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YL그룹 회장 자리만 확실히 잡으면 돼. 그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세리가 계속 말했습니다. 숙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숙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과거의 일들이 스쳐갔습니다. 제인이 했던 모든 효도가 떠올랐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아침밥. 몸이 아플 때마다 병원에 데려가며 걱정하던 모습. 명절마다 정성껏 준비하던 제사 음식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숙자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반대로 세리는 어땠을까요? 시어머니 앞에서는 착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거짓말만 일삼았습니다. 비싼 음식은 혼자 먹으면서 시어머니에게는 건강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찬마저 정리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숙자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리가 또다시 외출을 했습니다. 숙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제인아. 숙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제인이 놀란 듯 말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할 말이 있어. 어머님이 저를 만나시겠다고요? 제인의 목소리에 의외라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응, 중요한 얘기야. 카페에서 만나자. 1시간 후 동네 작은 카페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숙자는 제인의 얼굴을 보자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 제인이 얼마나 야위러졌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인아, 내가 잘못 봤다. 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네가 진짜 내 며느리였어. 제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이혼했잖아요.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너만이 내 며느리야. 숙자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어봐.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곧 기찬도 정리할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 제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리가 기찬을 속이고 있어. 다른 남자가 있고 기찬을 이용만 하고 있다고. 숙자는 사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제인은 사진을 보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머님이 왜 저한테 이런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보였어. 세리 그년한테 속았지. 숙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기찬이도 위험해. 그년이 뭘 꾸미고 있는지 모르겠어. 제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어머님,
기찬 회장님은 제게 너무 많은 상처를 줬어요. 알아. 내 아들이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숙자가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리가 우리 가족을 다 망가뜨리려고 해. 제인은 숙자의 손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손은 예전에 자신을 돌봐주던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세리의 정체를 밝혀야 해. 그리고 기찬이를 구해야지. 숙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도울게. 세리가 하는 말들을 다 녹음해서 줄게. 제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이 일이 끝나면 기찬 회장님이 저와 은호에게 한 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해요. 숙자는 힘들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그날부터 숙자는 이중 스파이가 되었습니다. 세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했습니다. 며칠 후 기찬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리가 기찬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건강검진 받아보는 게 어때? 기찬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요즘 몸이 좀 안 좋긴 해. 숙자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건강검진 얘기를 할까요? 그날 밤 숙자는 세리가 또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건강검진 예약했어. 거기서 뭔가 나올 거야. 세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 아니야. 숙자의 등에 식은땀이 흘렸습니다. 세리가 기찬의 건강에 뭔가 해를 가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자는 제인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인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세리가 기찬이한테 뭔가 하려고 해. 건강검진 핑계로. 제인의 목소리가 긴장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뭘 들으셨어요? 숙자는 어젯밤 들은 대화를 그대로 전했습니다. 제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결정하셔야 해요. 뭘? 기찬 회장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실 건지. 숙자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 말할게. 그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숙자는 입을 열었습니다. 기찬아, 할 말이 있어? 기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예요, 어머니? 세리가 너를 속이고 있어.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세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남자가 있다고 했지. 그리고 너를 정리한다고 했어. 기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숙자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고 들어봐. 녹음기에서 세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기찬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세리는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그냥 친구하고 농담한 거예요. 하지만 사진들까지 나오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사람을 죽인 건 다 안다. 숙자가 기찬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증인이야. 기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내 편을 들지 않겠다. 숙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세리 그년 때문에 우리 가족이 다 망가졌어. 세리는 일어나서 도망치려 했지만 숙자가 막아섰습니다. 어디 가려고? 시어머니가 미쳤나 봐요. 세리가 소리쳤습니다. 미친 건 너야. 내 아들을 이용해서 돈과 권력만 노렸잖아. 숙자와 세리가 대치하는 상황에서 기찬은 무력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제인의 소송에서 숙자가 증인으로 나선 것입니다. 증인은 피고 황기찬과 어떤 관계입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숙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시는 겁니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숙자는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잘못했어요. 강재인 씨는 좋은 며느리였는데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기찬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증인은 피고가 김도희 씨 사건과 관련해서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숙자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기찬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숙자는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숙자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말했다는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인이 숙자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숙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이제야 마음이 편해. 두 사람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 오히려 이제서야 제대로 된 것 같다. 숙자가 제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내쫓은 게 내 인생 최대 실수였어. 제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내가 진짜 며느리를 되찾았으니까.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기창과 세리는 여전히 YL그룹을 장악하고 있었고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숙자의 배신으로 한판이 끝났지만 진짜 승부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제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복수가 시작될 것이라고. 그리고 숙자 역시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들이 어떤 보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선택한 길이었고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이번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KBS 1일 드라마 여왕의 집. 다음 방송에서는 어떤 흥미진진한 사건들이 펼쳐질까요? 벌써부터 기다려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